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주중 맨유 원정 토트넘에게 정말 좀 참담한 그런 패배였습니다. 뭐 진 것도 진 겁니다만 뭐 골을 그렇게 대단히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워낙 처참했고요. 현재 분석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이날 토트넘이 완패를 했던,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 보면 맨유가 승리를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쏜케 분리 전략을 택했고 요거를 완벽하게 수행을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직접 이날 뛰었던 맨유의 주전 수비수들에게서도 직접 확인이 됐습니다. 두 선수 인터뷰한 내용을 살짝 좀 들려드리면, 먼저 이 라파의 바란, 이날 라파의 바란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주로 좀 많이 견제를 했습니다. 센터백 2명 중에서 바란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좀 견제를 했고, 케인 같은 경우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어떻게 보면 좀 미스매치일 수 있거든요. 좀 더 바란이, 이 두 선수 같이 있는 사진을 보면 바란이 훨씬 거대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조금 작고, 그래서 그 시즌 초에 맨유가 정말 대패하고 막 이럴 때 리버풀 레전드 수비수인 제이미 캐러거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We should never judge managers, players too early. But I'm convinced this can't work because he's the size of a 5'9" playing in a back four. Maybe he could go left back, maybe he could play in a back three, but in a back four, he cannot play there in the Premier League. 네, 근데 아직 뭐 시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캐르거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케인을 정말 완벽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아무튼 바란도 이제 손흥민과 케인이 연계를 끊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처럼, 그 수비 뒷공간에 대한 어떤 그 집중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역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여줬다. 토트넘에는 강하고 기술적인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들, 그러니까 손흥민과 케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무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한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듀오죠. 예, 손흥민과 케인을 차단하는 데 집중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본인들도 인정할 만큼 토트넘에서는 이 둘의 공격력이 사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상대 집중 공략에 막히면서 볼터치가 39번, 토트넘 선수 가운데서는 최저치였습니다. 요리스 골키퍼보다도 적은 볼터치. 그만큼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연결되는 거, 손흥민과 케인이 주고받는 과정, 이걸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름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변화를 준 경기였기 때문에 더 좀 무력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셉세비하고 이제 히샬리송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백업 선수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힐이나 모우라를 주전으로 도약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비수마를 투입을 하고 공격은 손흥민 케인에게 투톱에게 집중을 하면서 중원을 강화하는 이런 포메이션 변화 전략을 택했는데, 하지만 상대 대응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쓰리미들의 안정감이 이전과는 좀 달랐고요. 어느 수준 이상의 팀을 만나면 주도하지 못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만 강한 팀 만나면 한 수 접고 약팀의 스탠스로 경기를 펼치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시즌 점유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다시피 토트넘은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이 48.3%예요. 리그 순위가 3인데 점유율이 50%를 밑돕니다. 전체 순위에서도 점유율이 지금 12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점유율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점유율이 팀 성적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19위 지금 얼마 전까지 꼴찌였던 레스터시티가 전체 점유율 6위인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다만 경기 스타일이나 경기 패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도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넘겨짚을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토트넘이 리그 순위에서 4위 첼시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승점 3점을 앞선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그 상위 8개 팀 가운데 토트넘보다 평균 점유율이 낮은 팀이 없다는 거, 요거는 좀 분명히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죠. 맨시티가 67.4%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첼시하고 리버풀도 60%가 넘습니다, 점유율이. 아무튼 뭐 과거에는 이렇게 내려앉거나 점유율이 낮은 시합에서도 토트넘이 뒷공간을 집중 공략한다든지 케인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클루스스키가 측면 쪽에서 중앙을 좀 커버를 하면서 연계를 많이 좀 해주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성과들을 냈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었죠. 콘테 감독이 그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왼쪽 페리시치의 크로스 해결의 의지를 많이 하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공격 루트를 많이 좀 바꿨어요. 공격 루트 추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근데 이게 토트넘한테 크게 효과가 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까 그 통계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번엔 여기서 다른 지표로 올 텐데, 바로
공중볼 경합선입니다. 보시다시피 토트넘은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울버햄튼이 경기당 10.6회로 이제 꼴찌고요. 아스날하고 토트넘이 경기당 11회 정도로 바로 그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아스날은 뭐 그런 그 무한 크로스 안 하니까. 예. 근데 이렇게 공중전에 강한 것도 아니고 뭐 세피스에서도 뭐 압도적인 어떤 뭐 공중전을 보여주는 팀도 아닌 이런 토트넘이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주요 공격수로 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폐죠.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제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콘테 감독이 너무 약팀 위주 사냥에만 나서고 있다는 거. 예. 이게 뭐 딱히 원해서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우리 팀의 가장 그 최적의 조합이라고 찾은 게 강팀한테 전혀 안 먹힌다는 거죠. 올 시즌 리그에서 이제 7승을 거두면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대진운의 영향이 착시 효과를 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팀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대진에서는 뭐 첼시 비겼죠. 웨스트햄 올 시즌 강팀이라기 좀 그런가? 아무튼 웨스트햄이랑 비겼고, 아스날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순위표 위에 있는 유일한 팀인데 승리를 못했습니다. 1대3으로 졌고요. 맨시티전이 연기가 됐고, 맨유한테 이번에 졌고, 리버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 시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 또 프리미어리그 당시 꼴찌였던 레스터시티전, 요 두 팀한테만 지금 골을 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팀을 만나든 막 압도하는 경기를 못하는 그런 좀 지지부진한 경기력에 좀 토트넘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라는 팀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강? 예,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한테만 강한 요런 약자를 상대로 승점을 최대한 따내는 요런 팀의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리그 최상위권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요게 콘테 감독의 좀 커리어를 쫙 살펴봤을 때 좀 특징적인 부분이긴 해요. 콘테 감독은 지금까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른바 빅6 팀들을 만났을 때 승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감독입니다. 토트넘에 와서 조금 뭐 나아진 것도 맞습니다만, 강호들끼리 만났을 때는 뭐 잘해야 호각세거나 아니면 전적이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근데 토트넘에 온 뒤에는 그게 더 나빠져서 보시다시피 10경기에서 2승, 승률이 2할밖에 안 됩니다. 빅6 라이벌 상대팀들하고 경기에서 절반이나 패배를 했고요. 전임 감독인 무리뉴 감독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콘테 감독이 빅5 팀 상대로 했던 전적이 승률이 3할 때 초반이고, 반면에 무리뉴 감독은 4할 때 중반이고요. 토트넘 부임한 이후에도 콘테 감독, 토트넘이 빅6 중에서는 약팀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콘테 감독은 단 2승밖에 없는 승률 2할에 그쳤지만, 무리뉴 감독은 18번 싸워서 그래도 7번 승리, 승률이 거의 뭐 4할에 육박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콘테 감독은 유럽 빅클럽 팀을 상대로 해도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들을 보시면 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의 챔피언스리그 강호들하고 상대 전적을 정리를 해봤는데 18번을 만났거든요. 바르사 4번, 레알 4번, 바이에른 뮌헨 2번, 유벤투스 8번. 근데 이긴 시합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르사, 레알, 바이에른 뮌헨한테는 무승이에요. 반면에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인터밀란 유벤투스 감독 출신답게 그쪽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라이벌인 AC 밀란 상대로는 진짜 압도적인 전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AC 밀란이 증오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기록이면 아무튼 콘테 감독이 이렇듯 강자에게 약한 면모를 좀 더 계속해서 많이 노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특히 토트넘 온 이후에 콘테 감독이 지금 토트넘 전력이 약하고 또 아직 우승 전력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뭐 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축구가 무조건 선수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번 시즌은 지금 스쿼드를 갖추는데 본인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많이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매 경기를 거의 예측 가능한 전술과 포맷, 또 선수 기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잘해왔던 공격 전술을 상쇄하면서까지 우리가 쉽게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공격 전술을 바꾼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강팀들이 그걸 공략을 제대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유가 손캡 파이법을 지금 최고 과제로 들고 나와서 이걸 실행을 이제 말 안 하고 리산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토트넘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다음 경기가 이제 이번 주말에 뉴캐슬전입니다. 뉴캐슬 하우 감독이 상대 분석에 일각에는 있는 사람이고, 요즘 이 팀 분위기 굉장히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하우 감독이 토트넘 상대로 전적이 좀 안 좋아요. 지난 시즌 뉴캐슬 부임했을 때도 토트넘 홈에서 1대5로 좀 패하고 갔는데, 그래도 그때 뉴캐슬하고 지금 뉴캐슬도 다릅니다. 그 전에 또 하우 감독 전적이 안 좋은 것은 최악체라고 할 수 있는 본머스 시절 전적이기 때문에, 지금 뉴캐슬이 알미론, 트리피어 좀 장난 아니고 요즘에 특히 포프 골키퍼도 폼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올 시즌 한 번밖에 안 진 상태로 6위까지 올라온 팀이에요. 토트넘이 홈 경기긴 합니다만 안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날 로얄이 돌아올 것 같은데 정말 기용할래나? 도어티도 좀 매니저한테 별로여서 토트넘 출신인 뉴캐슬의 트리피어 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특검 프리킥 골도 잘 넣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리피어하고 비교하면서 보는 토트넘 팬들의 심정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뉴캐슬 좀 주요 기록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까지 12경기 출전을 했고요. 7승 2무 3패 나쁘지 않은 전적이고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공격 포인트 6개입니다. 4골 2도움 이번 시합에서 정말 골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합은 일요일 밤입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24일 0시 30분 입중계로 찾아뵐 텐데 일요일 밤에 아마 제가 다른 일로 영상 라이브를 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아마 될 것 같은데 꿀빠?